두 명, 한 명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지금 유튜브를 철저하게 맡고 있어요.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11월 22일자 기사예요. 무역 휴전 자신감 중1과 갈등으로 미 아 관여 의지 아시아 관여 의지 시험 2025년도 11월 22일자 기사예요. 오늘 기사네요. FT 전문가 인용 분석. 트럼프 관세 정책 중국은 미 동맹 압박 여지 키워. SCMP 한국 등 주변국의 대만 문제 신중 경고 메시지. 한국이나 일본한테다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했어요. 이 일본이 긁어 부스럼 낸 거예요. 일본 총리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등 주변 국가한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블룸버그는 중1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 고강도 제재도 어려울 것.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이란 시사반을 둘러싼 일본과 갈등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중일 갈등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일본에게 얼마나 헌신하려는지 또 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에 관여할 의혹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에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의 모든 전쟁에 손을 묶어놨죠. 그런데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대만에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자기도 참여하겠다. 그런 것은 뒤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은 이것을 탈출구로 일본이 2차 대전 전범 일본이 다시 전쟁에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의도가 숨겨 있다고 해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중일 갈등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관여도에 대해서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유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위기 사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대내이잖아요. 무슨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존립위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일본이 자위권을 출동했을 때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끌어내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꿍꿍이 속은 바로 지금까지 2차 대전 전범 일본한테 묶여져 있는 자위권 활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상태니까 이것에서 풀어나기 위한 짓거리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풀어날 수 있는 조건은 자기들의 나라가 존립위기 사태 되면은 자위권 행사에도 좋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이 무슨 존립위기 상태가 왜 됩니까? 중국과 대만은 문제인데 나는 이거 너무 숨겨진 의도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후 중국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의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을 중단한 등 사실상의 제재를 잇따라 내놨다. FT는 이번 중일 갈등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영내 세력균형 측면에서 미묘한 순간에 발생했다고 짚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보복 관세와 히토리 수출 통제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받아치면서 1년간의 무역 휴전을 끌어낸 등 달라진 체급을 증명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란 거죠. 군사적으로는 지난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미 3국 연대와 미국 타격이 가능한 최신 무기를 선보였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중국 분석센터의 닐 토머스 연구원은 무역 휴전으로 중국은 미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은 수사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총리가 상당히 가볍게 경솔하게 이게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톰이 벌써 일본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저기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한국에게도 독도 운운하면서 어, 한 한미일 협정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 일본에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그 세계 그 군사쇼에 갈 수 있는 비행기한테 거절했어요. 그 거절 이유가 한국 땅 독도를 시험 비행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것은 한미일 협정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것은 이 제 여자 아베다 하고 있는 이번에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이가 중국과 한국 이렇게 전부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격권을 빼앗긴 그런 일본에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함정이고 그런 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자위권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일본이 전리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계속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일본이 전리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거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유엔에서 일본은 2차 대전 전범으로서 다시는 상대방 단나라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걸 쐐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존리비기 사태가 되면은 뭐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권 해제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후 중국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 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낸 한편 자국민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사실상 제재를 잇따라 내놨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관세 정쟁에 보복 관세와 히토류 수출 통제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받아치며 1년간의 무역 휴전을 끌어낸 등 달라진 체급을 점유했고, 군사적으로는 지난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반미 3국 연대와 미국 타격이 가능한 최신 무기를 선보였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중국 분석센터 닐 토머스 연구원은 무역협정으로 중국은 미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의 지원은 수사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토미 피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 중국면 다오 위다오를 포함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중국의 전형적 경제적 강압이라며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일본 그 이번에 새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긁어 부스를 냈다. 이제 그 총리로 올라오자마자 한국과 트러블을 만들고 중국과 트러블을 만드는 건 뭐 2차 대전 전범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상당히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전범을 갖다 신사 참배하는 등, 독일에서는 뭐 2차 대전 전범이었던 그 전범들을 전부 처단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2차 대전처럼 남은 나라를 침범했을 때 일본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에 강하게 대응하여 미국 개입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계와 그에 기반한 관세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 ASPI 연구원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트럼프 입장으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얻게 됐다.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 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중국 프로그래머 벤저민 호 중국 조교수는 관세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미국의 헌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싱크탱크 직영학 연구소의 국제관계 전문가 폴 라도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의 강도가 가늠해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운이 좋았든 의도적이었든 간에 중국은 이번 일이 일본과 미국 사이 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기회라고 판단해 면밀히 기록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또한 나는 이것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상당히 꼼수를 두고 하는 거다. 일본이 자기가 자기의 전패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의 전패 위기라고 억지로 끌어붙이는 것부터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는 어떤 자위권에서부터 해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 중국 또한 일본을 압박하면서 호주 등 미국 동맹국에 대만 문제에 신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다. 뭐 대만은 좋다 하겠죠. 일본한테. 베이징의 싱크탱크 하이 연구소 양천 일본 연구 센터장은 중국의 행보가 중충적인 전략적 신호로 단순히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 시스템, 그리고 더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른바 대만 유사시 신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머스 ASPI 연구원은 이번 분쟁이 미국과 무역 휴전이나 트럼프 방중 준비에 지장을 주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다며, 가장 유력한 전망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했다고 중국에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수준의 경제적 강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중이 이제 막 무역협정의 휴전에 들어간 상태에서 중국이 히토류 통제와 같은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번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닌 맨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일본의 히토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무역 파트너들은 대체 공급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졌다고 보고 미국과 더 깊이 협력하게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아주 상당히 경솔했다. 경솔한 짓을, 다카이치 사나이가 매우 경솔했다. 총리 되자마자 하는 주변 국가하고 우리 한국하고도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티격거리고 있잖아요. 필립 럭 전략국제연구소 경제 프로그램 국장도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 카드를 쓴다면 예상 밖의 일이 될 것이라면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게 더 평판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의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비치는 것은 비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11월 22일자 기사, 무역 휴전 자신감 중 일과 갈등으로 미의 관여 의지 시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